요즘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날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든 매번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위 때문에 또는 업무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참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고 언제나 등장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늘 불평하고 뒷담화하며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며 인간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주위에 꼭 한 명씩 있는 당신이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해드리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등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정치형 인간.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 피지배로 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정치형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 만사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욕이 강하고 본인의 힘을 항상 느끼고 싶어하는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이 타입은 남을 조종하거나 조직을 움직이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려면 권력을 손에 쥐어야 하므로 이들은 경쟁심이 유난히 강합니다. 주변 사람 모두를 경쟁자로 인식해서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정치형 인간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투쟁의 장이 되고 항상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주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유형이 특히 좋지 않은 이유는 늘 이해타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이 있거나 자신에게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권력이 없거나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과는 쉽게 연을 끊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죠. 모두 알고 있듯이 권력관계에서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과 요구를 내리면 납득이 안 되더라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기보다 싫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당한 일을 해야만 한다면 아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겁니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매사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람은 언젠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수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엮이면 삶이 투쟁적으로 되고 쓸데없는 경쟁에 휘말리게 되므로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2. 열등감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사는 사람. 업무상 지적에도 쉽게 발끈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일 수 있으므로 엮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 열등감은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깨닫는 것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성장 욕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 열등감 콤플렉스로 발전하게 되고 자신을 실제보다 우월한 존재처럼 꾸미는 행동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사실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자신을 얕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잘난 척을 하는 것이죠. 남에게 자만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열등감 콤플렉스가 존재합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알아보고 잘 준비해야겠어 라고 본인의 부족함을 냉정히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등감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은 그저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조언을 건넨 사람에게 반발심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실수한 상황 자체를 기억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지식에 관해서는 동료들과 말도 섞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니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도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타인이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화를 내기 쉬우니 상대하면 매번 진이 빠지고 아주 피곤해지므로 엮이지 않도록 멀리해야 합니다. 3.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내거나 악의 없는 일반적인 조언에 일일이 반발하는 사람과 무리한 일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사람 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른 유형의 사람일까요? 둘 다 상대하기 피곤한 유형인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무관심한 것이죠. 이들은 항상 본인의 감정만이 중요하지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핵심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관점 취득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런 게 불가능한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빠져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는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나한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와 같은 생각을 조금씩은 하며 삽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나 사정 따윈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은
불안의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타인의 기분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표정을 통해서 내면을 헤아리는 능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불안감이 없으면 상대의 입장이나 기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게 되고 본인만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죠. 불안, 걱정 없이 만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니 세상에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4. 평소엔 순해 보이지만 간혹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 간혹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시키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내가 뭘? 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책임을 묻거나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비난받기라도 한 듯 정색하며 변명을 늘어놓는 유형입니다. 사실 무턱대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지 왜곡이라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왜 저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악의를 느끼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인지 왜곡입니다.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뒤틀린 것이죠.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상대방의 언행과 그로 인한 자신의 기분에 주목하고 상대방 언행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반응을 결정하죠. 문제는 상대방이 보인 언행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걸 유머로 해석하여 함께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굴욕을 당했다고 여기며 분노를 드러내죠. 이런 사람이 특히 피곤한 이유는 오해라며 자세히 설명해준다고 해서 기분을 푸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에 들은 말 전체에 주목하지 않고 공격적인 단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어떻든 우리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성향이 깔려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뒤에 뭔가 있을 꿍꿍이에 주목하고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사 왜곡된 해석을 내놓기 쉽습니다. 평소엔 순해 보이더라도 간혹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인지 왜곡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더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주의해야 합니다. 5.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 매출 실적이 좋아서 상사에게 칭찬받는 동료를 보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 꼭 한 명은 있습니다. 관리하는 거래처가 좋아서 실적이 잘 나온 거야. 거기는 딱히 영업할 필요가 없거든. 너는 부침성이 좋아서 윗사람들이 예뻐하나 봐. 좋겠네. 능력과 상관없는 이유로 칭찬받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이런 타입의 사람은 비교의식이 강한 유형으로 자신보다 잘된 사람을 전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며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젊은 동료나 예쁜 친구, 학력이 좋은 지인, 잘 사는 이웃에 대한 강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처럼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의식하는 것이죠. 나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비교의식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과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심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교의식은 가까운 사람의 뛰어난 점이나 성과를 보며 자신과 비교해 자기 평가를 낮추거나 반대로 타인의 열등한 점이나 별 볼 일 없는 성과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 평가를 높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친구를 사귈 때도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본인보다 뛰어난 친구를 택하려 하지만 본인에게 중요한 영역에서는 본인보다 열등한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걸 택하려는 이런 비교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아주 피곤한 본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이런 비교의식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본인부터 스스로 자신과 비교하며 남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비교의식이 강하여 늘 남을 신경 쓰며 살고 불만을 쏟아내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쉽게 변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해주고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항상 유지해놓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들에겐 내가 휘둘리고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겠죠.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며 남이 잘한 것을 헐뜯거나 남의 잘못을 들쑤셔서 퍼뜨리는 것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내 안의 악마와 싸워야 하며 걸핏하면 남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거나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처럼 꾸미려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없는지 늘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다짐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마음을 여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